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 에피소드 브랜드 대 브랜드, 이솝 대 러쉬. 파트 1. 이솝이냐 러쉬냐, 그것이 문제로다. 스캐스트. 스캐스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주님. 제가 네. 무려 파트 1 제목을 말할 때 정말 셰익스피어 희곡처럼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금 부족했어요. 죽일 듯한 시선을 날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 진짜 뻔뻔하네요. 주님 잘 갔다 오셨어요? 너무 피곤해요. 그래요? 너무 잘 갔다 왔고 네. 참고로 일단은 지우님이 휴가를 갔다 왔거든요. 네. 장장 11일간 영국과 부럽다. 파리? 영국과 어. 파리는 좀 안 맞네요. 영국과 프랑스를 다녀왔습니다. 네. 런던과 파리. 런던과 파리, 걸로. 런던과 네. 파리를 다녀왔습니다. 책상 안 빠져 있어요? 책상 빠질 뻔했어. 아니 심지어 회사 보안 계정이 잠겨 있더라고. 그래서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보안팀에 전화해서 풀었잖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아무튼 잘 다녀오셨으니까 이제 저희 또 달려봐야죠. 그렇죠. 네. 제가 지금 그거 아세요? 제가 한국땅을 밟은 지 무려 48시간이 채 안 됐어요. 진짜. 48시간이 채 안 되는데 회사에서 초과 근무하고 어제 또 다른 세션도 갔다 오고 오늘 아침엔 스캐스트까지 녹음하러 나와 있습니다. 부지런하시네요. 아, 그럼요. 오늘 아침에 그러면 씻고 나오실 때 잘 씻고 나오셨죠? 아 그럼요. 아주 네. 뽀득뽀득 뭘로 잘 씻고 씻으셨어요, 나왔죠. 주님? 자 짜잔, 제가 오늘 시즌 상품은 러쉬의 데디오와 아메리칸 크림과 그리고 가데스로 네.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러쉬로 이렇게 범벅을 하고 나오셨네요. 네, 러쉬 7갑을 하고 왔어요. 그렇군요. 네. 그 오늘 다른 브랜드를 좀 살짝 지우님 짚어주고 넘어가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 오늘 바로 일단 7갑을 하고 온 러쉬라는 무지개 같은 다채로운 빛깔을 가진 그쵸. 브랜드와 그리고 차분하고 또 따뜻하고 그리고 굉장히 딱딱 맞아 떨어지는 듯한 느낌의 이솝. 저희가 이 두 가지 브랜드를 브랜드 대 브랜드라는 주제로 들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이제 브랜드 대 브랜드라는 이제 주제 하에서 저희가 두 개 브랜드를 약간 대치점에 있는 듯한 그런 브랜드들을 놓고 이제 저희가 서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네. 그 동우님 이제 저희 이솝과 러쉬에 대해서 한번 쭉 네. 읊어주시죠. 오늘 그 브랜드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쵸. 제가 좀 네. 짧게 간략하게 넘어가야 할 것 인텐스. 같아요. 핵심만 네. 딱 짚어서. 네, 브랜드 이 두 브랜드를 봤을 때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되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것들 좀 착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솝을 먼저 시작할게요. 이솝이라는 브랜드는 33년 전인 1987년도에 호주 작은 미용실에서 시작한 코스메틱 브랜드입니다. 호주 브랜드네요. 호주 브랜드였어요. 심지어 저 몰랐어. 미용실이야.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이게 미용실에서 이 미용사가 어떻게 하면 그 당시에는 이 염색을 하면 그 암모니아 냄새, 연모제 향이 너무 냄새가 너무 강해서 맞아. 이걸 중화하기 위해서 이 오일을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향을 입히면서 이제 헤어라인으로 시작을 했고 이게 점점 잘 되다 보니까 핸드, 보디, 페이셜 순으로 확장을 하게 됐대요. 와, 근데 그 헤어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큰 글로벌 전체적으로 브랜드가 된 거는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그러게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가장 큰 브랜드도 헤어에서 시작했습니다. 바로 로레알. 로레알도 헤어 네, 제품부터예요. 헤어에서 연모제를 처음 만든 회사가 염색약을 처음 만든 회사가 로레알이에요. 그렇구나. 무튼 그건 TMI. 근데 신기하네요. 진짜 신기하네요. 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 이솝이 아까 제가 향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이제 드렸는데 향으로 시작한 브랜드다를 네. 좀 염두에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솝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각 나라별로 각 도시별로 그 스토어가 되게 특색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맞아. 똑같은 디자인을 갖고 있는 스토어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해당 도시의 건축가와 이제 협업을 해서 그 이솝에서 그 이제 스토어를 만드는데 그 만들 때도 이제 다양한 걸 고려를 해서 이제 스토어를 이제 구상한다고 해요. 재밌네요. 그게 좀 재밌고 그리고 또 이솝은 어떤 사람들은 뭐 천년 그 자연주의 제품을 다루는 브랜드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솝은 본인들이 얘기하길 철저히 과학과 첨단 기술에 기초한 브랜드라고 해요. 100% 천연은 아니지만 엄격히 선별된 인공 성분과 특별히 그 식물 축출
물을 사용해 갖고 그 이제 효과적인 브랜드 제품을 만든다고 해요. 사실 무조건 자연적인 것만으로 저는 화장품을 만들 수는 없다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럼, 그 피부 기능에 개선을 줘야 되는데. 그럼 집에서 내가 빻아서 만들었겠지. 그게 되면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걸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주 네. 재밌는 얘기 하셨는데 네. 그렇게 빻아서 만든 브랜드 곧 시작합니다. 바로 러쉬입니다. 와 오늘 동우님 진행이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네. 그래갖고 이 네. 러쉬는 네. 그 이솝의 대척점에 있는 천년 화장품 브랜드예요. 네. 그래갖고 여기는 그 처음에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25년 전인 1995년도에 처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콘스탄틴 앤 위어라는 이제 브랜드가 이 러쉬의 전신이에요. 이 콘스탄틴 앤 위어는 뭐냐면 이 창업자 두 명인 마크 콘스탄틴하고 엘리자베스 위어가 시작한 이제 브랜드로 원래는 더 바디샵에 납품을 하던 그 회사였어요. 작은 이제 회사였어요. 그래갖고 작업실에서 이제 천년 화장품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이제 스피노프를 하게 됐죠. 약간 바디샵보다 더 잘 된 케이스. 그러게요. 그러니까 훨씬 더 바디샵하고 약간 라인이 그쵸. 좀 다른 느낌? 라인이 매우 다른데. 그죠. 그래갖고 그 얘네는 그 신선한 핸드메이드 화장품을 만들자는 신념을 가지고 이 브랜드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100% 베지테리언 재료들을 사용한다고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부제 이런 화학약품이 안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 전 제품의 25%는 이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데 정말 극소량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철저히 그 이제 베지테리언 재료들을 사용하려고 이제 노력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얘는 그 러쉬는 그 화장품 재료들을 식재료처럼 음식처럼 다룬다 해요. 그래서 그 신선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마치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것 같다는 그런 그 비유를 하고요. 그리고 또 제주 공장도 그래서 키친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아 공장 자체를 아예 키친이라 그래요? 네. 이거 좀 신기하다. 그러니까. 갖고 그 이 재료들을 만들 때 그 직접 뭐 예를 들면 오렌지를 쓴다 그러면 오렌지를 베어서 내가 먹어도 아무 문제가 문제 없을 정도로. 그 진짜 그렇게 아까 주님 말씀한 것처럼 화장품 집에서 이렇게 짜고 빻아서 막 만드는구나. 그렇게 만든대요. 그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셰프인가요? 자 다음 네. 얘기 넘어갈까요 우리? 아니야, 근데 맞을걸? 맞아, 진짜로. 아 진짜? 응. 나 거기까지는 검색 안 해봤네요. 여튼 제가 추가적으로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네. 네, 여튼. 네. 저희 인스타그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셰프인지 안 셰프인지. 네. 셰프인지 안 셰프인지? 맞네요. 공장 책임자도 셰프라고 부르네요. 진짜요? 네. 신기하다. 신기하네. 예, 셰프. 네, 그래서 이렇게 이솝과 러쉬 간략하게 이제 짚어봤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 오고 가다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솝하고 러쉬. 근데 이 브랜드가 한 요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오늘 얘기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실 아마 이제 길거리 가다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솝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러쉬도 꽤 많이 스토어가 있는데 보시다 보면은 되게 밖에서만 봐도 그 스토어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그렇죠. 이솝의 분위기와 러쉬의 분위기는 러쉬는 너무 다를 완전 거고 아마 상반되죠. 지나가시는 분들도 딱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많이 느낄 텐데 맞아요. 그럼 이쯤에서 저희 소비인간 지훈님 얼마 쓰셨나요? 이솝과 러쉬 이솝과 러쉬에 대해서 한번 어쨌든 저는 둘 다 사용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솝과 러쉬 처음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이게 사실 진짜 오래됐어요. 이솝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네네. 확실한 거 하나는 네. 이것도 학생 때였을 거예요. 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이솝을 썼어요? 왜냐면 쓰진 않았어요. 알게 그래서 된다. 알게 된 거. 왜냐면 이솝이 에이솝이라고 그쵸, 처음에 그쵸. 우리나라에 그쵸, 들어왔을 맞아요. 때 네. 이게 스펠링이 A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에이솝 네. 에이솝해서 에이솝이라고 알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국 상호명은 이솝이라고 바뀌었다. 그러니까 에이솝이던 시절부터 제가 인지는 하고 있었고 그리고 써본 지는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직접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솝에서 꾸준히 쓰는 제품들이 있긴 한데 그걸 주기적으로 쓰기 시작한 지는 몇 년 안 됐고 러쉬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고등학교 3년을 내내 기숙 생활을 했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시기도 정확하게 기억나. 룸메이트 하나가 잠깐 외출하고 나갔다 온다고 하더니 저희 학교가 대학로였거든요. 대학로 산꼭대기에 있었는데 막 버스 타고 주섬주섬 나가요. 약간 산골마을 같네. 나가더니
비닐 종이봉투에 무슨 덩어리를 이렇게 엿가락 떼우는 것도 아니고 주섬주섬 들고 왔는데 거기서 한 번도 못 맡아본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야? 그랬더니 그 방 안에 그 향이 가득 차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러쉬 비누였어요. 비누를 종류별로 사와서 그거를 저희 화장실에다 놔두고 막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차마 가격을 물어보고 훔쳐 쓰지도 못하고. 러쉬가 덜 비싸지 않아요? 그래도 이솝보다? 난 이솝이 더 비쌀 것 같은데. 이솝 근데 사실 가격대 자체는 네. 비슷해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가격대 자체는 제가 체감하기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러쉬를 써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러쉬 써봤지만 제가 제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어서. 이솝이 제가 알기로는 샴푸 500g 이 정도 사이즈 네네. 되는 게 5, 6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맞아요. 러쉬도 그 정도 하죠. 4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정도 샴푸 가격이 그래요? 그 러쉬가 정도거든요. 상당히 비싸네요. 러쉬도 네. 상당히 우리나라에 비싸게 들어와 있어요. 이솝도 제가 해외에서 이솝을 사본 적은 없고 이솝은 저는 사실 다 국내에서만 사봤고 러쉬는 여행하면서도 되게 많이 사는 편인데 가격대 자체는 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쵸. 감이 있죠. 네, 맞아요. 포장재 컬러도 내 스타일이야. 톤다운되어 있고 정제돼 있죠. 정제되어 스타일. 있죠. 좀 재미없어. 여튼 나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고등학생 때는 가격을 듣고 비싸서 못 샀어요. 심지어 비누는 덩어리로 끊어서 쓰니까 사이즈만 보면 되게 저렴하게 잘 산 것 같은데 비누 특성상 쉽게 물러요.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없어지고 얼마 못 써. 저는 고등학생 때 당시에는 친구가 누리는 호사에 힘입어서 같이 향기만 변생을 누리다가 하셨군요. 네. 그렇죠. 향기만 누리다가 대학생 때도 비싸서 막 덜컥덜컥 사서 쓰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회사 다니고 나서 얼마 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에서도 사보고 영국에서 직구도 해보고 여행 가서도 사고 하면서 러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얼마 전에 매거진비 이거 저희 준비하면서 매거진비 이솝편을 봤는데 거기는 에이솝이라고 계속 써놨더라고요. 옛날 거거든. 옛날 거더라고. 2013년판인가 그렇더라고요. 좀 오래됐거든요. 그때는 에이솝이라고 불렀더라고요. 네, 되게 신기했어. 어느 시점부터 그렇게 이솝이라고 명칭이 그게 바뀌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이솝이 네. 이솝 그 창업자가 이솝 우화를 되게 네, 좋아해서 맞아요. 거기서 이솝을 그대로 따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에이솝 근데 안 하잖아요. 근데 맞아. 이제 이솝 우화라고 하니까 그걸 약간 이렇게 일치화 시킨 것 같아요. 맞아, 제 나름대로 맞아. 추론을 해보자면. 근데 해외에서는 에이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거기서 이솝이라 그런가? 해외에서도 이솝이라고 저는 이솝이라고. 네. 그러니까 원체 오리지널 발음이 이솝이 네. 맞다라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이게 잘못 들여와갖고 에이솝이라 그런 거.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에솝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스펠링만 그쵸. 보면. 네.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저희가 알고 그거 갖고 되게 싸우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에이솝이다 이솝이다. 근데 뭐 아이키아냐 이케아냐 그치. 똑같은 지난번에 문제 우리 아닌가요? 아이키아냐, 뭐라고 네, 그런 읽든 거죠. 그 네. 브랜드면 뭐 상관없죠. 네. 그럼 지우님 아까 이렇게 처음 접한 경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선호하는 브랜드도 있어요 혹시? 선호. 왠지 러쉬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네. 나는 뭘 더 선호할까? 근데 처음에는 라인별로 제가 선호하는 제품들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욕실 제품들 상에서는 러쉬를 훨씬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둘 다 러쉬는 조금 더 인공적인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많이 컬러도 나죠. 그렇고 굉장히 향기도 많이 그렇고. 나죠. 그래서 원님이 네.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 아직도 왜 좋은지 잘 모르겠어. 이게 향별로도 향 자체가 되게 낯설어요. 우리가 보통 아니 이렇게 이솝 매장 이솝이래. 그 러쉬 매장 앞에 지나가면은 거기 앞에서 막 이렇게 막 버블 만들어주고 맞아요. 향이 문도 항상 열어놔서 향이 나잖아요. 음. 저는 그게 너무 인공적이야 향이. 진짜. 그래서 지나갈 때 이게 뭐야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저는 그 퍼포먼스 자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일단 그 한 도로에 들어서면 여기 어딘가에 러쉬가 있다라는 알려주는 그 향. 강한 존재감도 그렇죠. 좋아하고 그리고 욕실 제품들 그게 러쉬 향이 좀 특이한 게 처음에 딱 맡을 때는 으악하고 맞아. 하는 조금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바닐라라고 해서 맡았고 꿀이라고 해서 향을 맡았는데 이거 좀 심한데? 근데 문제는 이 제품들을 쓰고 나서 샤워를 하고 나서 남는 잔향들이 진짜 너무 좋아요. 그게 그래요? 몸에 남는 잔향이 또 향들이. 좋구나. 특히 여성들은 머리가 길잖아요. 러쉬 샴푸 쓰는 머리 긴 친구들을 이렇게 제가 뒤에서 가끔 따라다니거든요. 이거 약간 삐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거 약간 블라인드 처리 약간. 여튼 그래서 그리고 일단
천연의 느낌이 이솝보다는 확실히 덜해요. 덜하고 뭐 성분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니까 논외로 네. 하더라도 근데 욕실 제품은 러쉬가 거품이 훨씬 잘 나요. 거품이 훨씬 잘 나고 이솝의 욕실 제품 라인들의 향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샴푸는 좋은데 난 좋은데. 샴푸하고 바디는 좋은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게 페이셜 클렌저가 있거든요. 이솝에. 네네. 그거는 이렇게 얼굴에 이거 할 때마다 약간 약간 고주향 같은. 아니 저 고소 엄청 좋아해요. 무슨 느낌이냐면 쌀 겨 막 켜켜이 묵혀놓은 그런 냄새. 좋은데? 여튼 네. 근데 다만 나와서 바르는 피부 스킨케어 제품들은 러쉬의 로션보다도 이솝의 에센스나 파슬리 시드 세럼이나 각종 로션들, 바디 로션들은 훨씬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깔끔함이 주는 게 좋아서. 그리고 특히 러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렇게 잠 덜 깼을 때 그 막 반짝반짝이는 좋은 향으로 씻으면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막 띄워주기 위해서 러쉬를 쓰고 그걸 좀 컴다운하기 위해서 이솝을 나와서 쓰는 거라고 보면 되긴 하는데 제가 이 스크립트를 막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러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러쉬의 폰트, 브랜드 스토리 얘네가 하는 그럼 운동 결국은 러쉬를 조금 더 무의식적으로 내가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 그러지 있었던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럼 정리를 네. 하자면은 지훈님은 이솝을 좋아하는 척하지만 러쉬를 더 좋아한다. 그렇죠. 척 안 해요. 난 러쉬 좋아해. 이솝도 좋아해. 근데 러쉬에 조금 더 마음이 애착이 간다? 간다. 그러면 우리 이솝과 러쉬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사실 이렇게 질문을 해봤는데 이거 나 좀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답도 마음에 드나요? 한번 시작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 일단 나 지훈님한테 물어보기 전에 동훈님도 좀 궁금해. 맞아. 동훈님 혹시 이솝과 러쉬의 브랜드 이미지 갖고 어때요?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있죠. 어때요? 그 네. 전에 색깔로 좀 비유를 하자면 네. 그 이솝은 그 아까 정제된 그 우드톤 갈색이라고 하면 네. 러쉬는 팡팡 터지는 그 무지개 색깔. 맞아. 그 이유가 아마도 그 매장 인테리어에서 경험이나 뭐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 원님은요? 저요. 저 되게 동훈님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솝은 굉장히 차분한 느낌이고 러쉬는 아까 지훈님 말씀하신 것처럼 띄워주는 그런 느낌.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다 보니까 정하자면 저는 이솝 쪽이 조금 더 좋긴 한데 일단은 지훈님의 좀 더 물어보고 싶어요. 어쨌든 소비인간님. 소비인간의 취향이 아니라 네. 정리는 이렇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2시에 이 스크립트를 쓰면서 러쉬는 노지유 같다면 이솝은 서운 같다 라고 써놨는데요. 잘 어울려. 다들 이거에 어떻게 저희를 아시는 분들과 여지껏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좀 구체화 시켜봤다면 네. 노지유랑 성은 아예 배제하고 나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물체들로 갖고 오자면 네. 러쉬는 약간 캐러멜 향 나는 샴푸로 기껏 씻겨놨더니 풀밭이랑 진흙에 가서 막 뒹구는 코카스파니엘 같은 느낌. 노지유다. 그리고 이솝은 이렇게 뭐 샤워하고 뭐 그냥 항상 깨끗해. 항상 깨끗하고 되게 풀내음 나는 잔디 위에 되게 우아하게 앉아있을 털 하나도 없는 그레이 하운드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쉽게 이렇게 가서 쓰다듬기 어려운 근데 이렇게 코카스파니엘은 막 지가 와서 막 비비는 맞아요, 약간 맞아요. 그런 네.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또 브랜드 이미지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또 어떨지 소감을 한 번씩 생각해 보셨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제가 이게 분명히 이솝과 러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지훈님이 대신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그렇죠. 네. 지훈님, 네. 저희가 5개 질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신혼여행 가는 친구한테 선물한다. 이솝, 러쉬. 러쉬 왜죠? 핫한 밤을 보내라고. 진짜 웃겨. 네, 약간 이 질문 대답하면서 아마 이솝과 러쉬 브랜드 이미지가 뚜렷하게 갈릴 그렇죠. 거예요. 제 이거 어제 제가 새벽 2시부터 생각했어요. 사실 조금 더 이거 노골적인 단어를 선택할까 이거 하다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안 달란 거 그럼 아니야? 내가 아침에 샤워하면서부터 생각했어. 내가 이거를 꼭 오늘 가서 던지리라. 빵 터졌어. 진짜 웃겨. 자, 그럼 두 번째. 네. 휴가 가는 남자친구한테 선물해준다. 이솝, 러쉬. 이솝 왜죠? 좀 컴다운하고 오라고. 음. 좀 그만 좀 가라앉히고 오라고. 왜냐면 제가 네. 이걸
꼭 이거 1, 2번에 부연 설명을 붙이고 싶었던 게 실제로 러쉬 같은 경우는 네. 되게 좀 팡팡 터지는 문구들도 많아요. 맞아요. 제품명도 네, 그쵸. 왜 일반 화장품들은 뭐 되게 길잖아요. 뭐 어떤 화장품에 뭐 루즈 끝뒤로 볼립대 샤인 막 난리 나는데 러쉬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쉬워요. 근데 다만 이게 자극적인 것도 있어서 예를 들면 맞아. 제가 갖고 있는 목욕 바디 샤워젤 중 하나는 뭐 섹스밤이라던가 아니면 맞아. 굉장히 다양한 제품군들의 굉장히 흥미로운 이름을 붙여놓고 또 거기 설명에 사용법을 모르겠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뭐 이런 진짜? 것들도 적혀 있어요. 되게 되게 재밌어요. 도발적이다. 그리고 또 단순히 샤워젤뿐만이 아니라 음. 무슨 밤이라 그러죠? 베스밤? 베스밤. 입욕제. 입욕제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 입욕제가 시각적으로 주는 맞아요. 재미도 굉장히 커서 네. 뭘 넣으면 막 우주처럼 퍼진다던가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신혼여행 갈 때는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게 있었고 휴가 가는 남자친구한테는 나 빼고 혼자 재밌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좀 컴다운하라고. 좀 컴다운하라고 이솝의 차분한 향과 뭐 파슬리 냄새나 맡으면서 약간 좀 냄새가 가라앉히고 와. 이기적이네. 이기적이라네요. 좀 쉬라고 쉼을 위해서. 그럼 이렇게 추천해 혼자 휴가 갈 드리죠. 때는 이솝 러쉬. 러쉬. 아니 혼자 가는데. 난 재밌게 놀고. 자 그럼 세 번째. 네. 부모님 생신 선물로 이솝 러쉬. 이솝. 왜죠? 엄마한테 등짝 맞을까봐. 왜요? 엄마한테 핑크색 입욕제 같은 거 선물로 주면 풍선껌이냐고 여쭤보실 것 같아요. 저희 엄마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약간 목욕할 때 거기에 반짝이 같은 거 들어갔으면 지저분하다 맞아. 그럴 것 같아서 음. 부모님에게는 이솝으로. 네. 네 번째. 내가 좋아하는 직장 상사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 이솝 러쉬. 이건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 상사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 이솝 러쉬. 지금 일하고 있는 이솝. 이솝. 이게 그 사람의 직장 성격. 상사의 성격에 따라 좀 바뀌는 달라진 거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분은 이솝이고 이전에 계셨던 분은 진짜 명백히 러쉬예요. 진짜. 그분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스타일이나 좀 펑키하고 재밌는 것들. 그러면 그런 그 거에 전 따라서. 상사분이랑 지금 상사분이랑 성격이 어떤데요? 그 전 상사분은 네. 이게 약간 스테레오타입은 아닌데 그 전 상사분은 굉장히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팡팡 튀는 분이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회사에 계시지만 여러 가지 일도 해보시고 그리고 이것저것 화장품 시도해보는 것도 좋아하시고 일단 여성분이고 그리고 지금 상사분은 남성분이신데 조금 더 지금 플로우를 유지하는 걸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차분하신 분이에요. 네네. 외향적이고 좀 활발하고 차분하고 이거에 의해서 제가 좀 갈려서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만 딱 얘기 들어도 사실 이미지가 브랜드가 다르죠. 이솝과 러쉬의 이미지가 되게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대학교 후배 생일 선물로 이솝 러쉬. 이것도 개박해. 이것도 개박해. 이것도 개박해. 이것도 사람 성격에 따라서. 사람 성격에 따라서 똑같은 그렇군요. 것 같아요. 네. 아마 이거 질문 아마 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좀 머릿속에 떠오르는 맞아. 브랜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질문 너무 재밌으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한번 해보세요. 저희 네. 원님이 혼을 갈아 놓은 질문입니다. 잘했어. 그 이솝과 러쉬 용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페이셜 라인이나 뭐 맞아요. 바디 라인을 좀 약간 갈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페이셜, 그러니까 로션류는 이솝이 조금 더 잘 되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종류는 모르겠어요. 이솝 쪽이 조금 더 다양한 것 같은 라인별로 비중을 두는 가지수가 저는 좀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 소비인간님의 이솝과 러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네. 짜잔, 다시 마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프로 불편러. 돌아왔습니다. 네. 뭐가 불편하시나요, 원님? 무엇이 마음에 안 드신가요? 그 아까 동훈님 브랜드 설명할 때부터 저는 되게 불편했는데 참고 있었어. 벌써 불편했어. 큰일 났다. 아니 그 러쉬는 일단 이게 제가 특정 브랜드 편향은 아니고요. 저 공평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러쉬는 아까 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위적인 향이 저는 조금 맞아요. 이걸 아마 싫어하시는 호불호가 되게 갈릴 거예요. 이 향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게 아이러니했다고 저는 느꼈던 게 아까 동훈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러쉬는 되게 어쨌든 천연 재료를 주로 사용을 한다고 돼 있는데 향은 제가 느끼기에 되게 인위적인 향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
인위적인 향과 천연 재료가 어떻게 이렇게 같이 묶일 수 있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저는 저는 이 향이 좀 너무 세서 힘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부담스럽다. 네, 부담스럽고. 근데 사실 네. 러쉬가 자기네들의 제품을 보고 천연 제품이다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동훈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키친이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완전 진짜 초콜릿과 진짜 오렌지와 진짜 아보카도, 진짜 블루베리가 주 재료고 메인 재료긴 하지만 본인들은 어쨌든 안전함이 검증된 그런 인공 합성료나 첨가물들 그리고 향이나 왜냐면 그런 향이나 색깔이 자연에서 올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렇겠죠. 100% 넣는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몇몇 분들은 이미 러쉬 안에 있는 위험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물질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맞아요. 있기는 있어요. 네. 그 러쉬 쪽에서 보면은 사실 얘네가 영국에서 브랜드를 만들었었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영국에서 재료를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고객의 신선하고 건강한 제품 그리고 키친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제공하기 위해서 제품에 들어가는 뭐 과일이나 채소 등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직접 바행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서 가격은 막상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2배, 1.5배 비싸죠. 이상 이렇게 가격을 매기는 거 보고서 저는 아니 이게 정말 과연 합리적인 프라이싱인가 라는 그런 불편점을 계속 갖고 있었고요. 이거 좀 동의하지 않으세요? 약간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사실 네. 러쉬도. 그렇죠. 엄청 비싸죠. 그쵸.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상 이솝 제품이랑 가격 차이가 거의 없고 동일한 라인 정도의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직접 얼마 전에 러쉬에서 영국 직구도 해보고 영국에 가서도 러쉬 제품을 몇 개 사왔는데 대략 우리나라 제품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30% 영국 제품에 비해서 영국 현지에 비해서 30% 정도 가격이 좀 비싸요. 파운드 환율을 감안하더라도. 그래서 직구를 해서 배송비를 25,000원 가량 내더라도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더 싸게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있죠. 사는 게 조금 너무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사실 이 가격적인 측면은 사실 이솝에게도 적용이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그 핸드솝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이솝 뭐 맞아요. 레스토랑에서도 많이 쓰고 카페에서도 많이 쓰시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5만 원에 팔아요. 그 500ml를. 근데 홍콩이나 다른 에이펙 다른 나라만 가더라도 제가 환율 계산해서 뭐 텍스프리 같은 거 받는 거 생각하면은 한 4만 원대, 3만 5천 원에서 4만 원대 사이에서 가격이 비슷하네. 형성되는데 얘네도 한 30% 붙이는구나. 그게 좀 왜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더 비싼지. 이거는 조금 전 의아스러운 되게 의아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뭐 그 외적으로는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솝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엄청 뭐 좋아해요. 저 그거 사람. 말고는 딱히 뭐 없긴 한데. 원님 페이셜 클렌저도 이솝 써요? 페이셜 클렌저는 저는 사실 딴 거 써요. 네, 다행이다. 개인적으로. 페이셜 클렌저 이솝 냄새 좋아하는 사람 저하고는 별로 안 맞을 것 같아요. 그 냄새가 좀 불편하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응. 그 이 코스메틱 브랜드는 좀 사람의 성향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향이나 뭐 가격이나 이런 거는 사실 개인의 취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어느 정도 허용되는 부분까지는 내가 감수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개개인의 편차가 굉장히 심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기는 해요. 동훈님은 어때요? 러쉬가 좋아요? 이솝이 좋아요? 저도 원래는 이솝을 좀 더 이솝의 그 우디한 그런 스모키한 향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러쉬의 그런 바디 제품이나 이런 걸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 팡팡 맞아. 튀는. 기분 좋아요. 약간 요거 티저 질문이었다 우리 그쵸?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저희 파트 1 이 정도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네. 파트 2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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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캐스트. 스캐스트. 스캐스트.